네,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저번 편에 이어서 트윈모션 기초 중에 이제 대기와 대지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 기초적인 매뉴얼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 라이벌리에 있는 뭐 식물이라든가 기타 라이벌리 소스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뭐 위치 배치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기본 처음 이제 트윈모션 2020을 켰을 때 모습인데 이제 대기 뭐 저번에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백그라운드 배경이라든가 대지는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닥 플레이트의 대지는 이게 기본이 아니고 이게 기본으로 뜨지만 이거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뭐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지워지게 되고요. 뭐 얼마든지 뭐 자연이라든가 잔디 뭐 이런 걸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대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대지는 아니고 처음 실행했을 때만 뜨는 기본적인 이 보도블록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자, 인터페이스는 저번에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라이벌이 있으니까 오브젝트 라이벌이라고 해서 이제 오브젝트 네임별로 레이어가 구분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앞에 있는 눈동자는 직관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환경들에서 조명이나 시간대 설정, VR 설정, 그리고 화면 컨트롤에서 속도를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도나 기본 매뉴얼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하긴 했는데 이 도움말 보시면 도움말에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단축키에서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단축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하나 출력해 놓으신 다음에 보시면서 하시면 되게 간편하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단축키를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단축키는 뭐 이제 뷰를 컨트롤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첫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방향키를 이용한다든가 게임 하시는 분들 알다시피 높낮이 QE 그 다음에 WE 방향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WESD 뭐 이렇게 작업을 가능하겠죠. 근데 이 키에서 기본적으로 뷰가 너무 멀어서 속도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면 속도가 좀 가속이 붙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저속으로 움직이는 거, 뭐 이렇게 속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4, 5, 6키입니다. 4, 5, 6키. 여기 변형되는 거 보이실 텐데, 4가 기본적으로 무브 툴, 무브에서 뭐 오브젝트 움직인다 할 때, 그다음 5가 기본적으로 로테이트 툴, 그 다음에 6이 스케일 툴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중에 키보드에서 1, 2, 3이 중요한데 1, 2, 3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직관적인 뷰의 속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속도계라고 있죠. 누르면 자동차 속도, 자전거 속도, 걷는 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번이 보행 속도, 2번이 자전거 속도, 그리고 3번이 차량 속도입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를 해놓고 방향키를 움직이게 되면 되게 이제 가속이 붙어서 엄청 빠르게 움직이겠죠. 차량 속도처럼. 2는 자전거 속도. 그리고 1은 보행 속도. 이렇게 느리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조절해 가면서 하는데 보통 기본은 그냥 자전거 속도를 많이 하고요. 프로접된 컷, 실내 컷 같은 거 할 때는 일반 보행 속도를 많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 환경들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하단부에 있는 매뉴얼에서 자동화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동화들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여기 식물 페인트, 식물 뿌리기, 뭐 도시 요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경로는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요. 그 사람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자전거들 오브젝트들을 스톱 고정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걷는 모습이라든가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을 할 때는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동화 모드에서. 식물 페인트는 식물을 넣는데 단일 수지의 식물이라든가 오브젝트들을 단일 수지로 넣는 게 아니라 식물들 같은 경우에 음, 묶음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죠, 보통. 그리고 식물 흙빌리기는 잔디라든가 이런 거에 중간에 뭐 잡초가 피었다든가 꽃이 피었다든가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흐트러 넣어서 뿌릴 때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동화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배열을 해준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도시 요소를 보게 되면 저번에 기본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도시 요소부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지도를 플레이하면 구글 지도 같은 표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뭐
외국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기점을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이런데 영문 주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속도가 조금 2018 때보다는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 하단에 검색창에서 영문 주소로 검색하시면 한국 금방 되고요. 뭐 서울을 한번 해보면 서울 주소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서울이라고 치게 되면 서울에 이렇게 뭐 기타 지역들이 나타나는데 뭐 용산구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영문 주소를 검색하시면 구구 단위까지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그러신 다음에 뭐 한번 어디 지역을 한번 올라와 볼까요? 어떤 이 지도 전체가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는 자동화가 안 돼요.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영역에서 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까 합니다. 크기를 대략적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잡을 구역인데 이게 전 버전도 저도 교육 가면 가보는데 무슨 크기 확대가 되는 걸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지도를 여기다가 원하는 확대 축소를 해서 휠을 돌리면서 내가 어느 지도에다 맞출 건지 지도의 줌 사이즈로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사각틀이 변형되지는 않습니다. 영역이 어느 정도 맞춰졌으면 자동화 클릭하게 되면 지도가 불러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조금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다운로드가 이렇게 끝나면 건물이 딱 그 지역이 지도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지역에서 땄던 지도, 도로, 대지, 건물들이 같은 위치. 건물이 정확한 형태는 아니지만 지도부에서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건물의 대지 윤곽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사이트 맵이라든가 사이트에서 내가 만든 건물이나 오브젝트를 결합시켜서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인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그래서 건물들을 각각 하면 매핑 물론 가능하고요. 개별적인 매핑도 가능하고 건물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 키 누르고 건물을 원하는 건물을 군데군데 선택하고 나면 건물의 높이 이렇게 차이나게 좀 다르게 조절을 해서 낮은 건물, 높은 건물을 조절하면서 지금 사이트 맵을 만들 때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각각의 또 건물들 선택해서 뭐 반사율이라든가 뭐 스트러플 매핑이라든가 뭐 어떤 효과를 줄 때도 역시 똑같은 매핑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지도 뷰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도시화 작업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배열을 해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는데 자동차 오브젝트들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동화 기능에서 이 경로가 있는데 메타리얼 맵에 있는 교통수단의 맵은 지금 메타리얼,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객체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여기서 차량이라고 선택을 하면 차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배열하는 차들은 해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요. 이게 티모션에서 장점 중에 하나인데 루미언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오브젝트 이동하는 게 좀 번거롭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 객체를 수단해서 뭐 하는 거는 이게 이동은 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을 가지 않는 형태라면 아까 자동화에 있는 형태들은 경로에 따라서 경로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한 경로에 따라서 자동차라든가 사람들을 이동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자, 자동차 경로 먼저 선택한 다음에 자동차 경로에서는 이 펜 모양이 있는데 펜의 모양으로 통해서 처음에 찍은 다음에 시작점, 두 번째가 꺾이는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끝낼 때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경로들이 이렇게 이동이 되게 자동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뭐 더 길게 하고 싶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로봇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자동차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동차들이 나열이 되면서
차선의 개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차선 꺼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기본은 1차선으로 구동하게 되어 있죠. 2차선으로 구동하게 되어 있는데 차선을 2차선으로 바꾸게 되면 차량의 양쪽의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차선의 개수는 뭐 3개입니다, 4개입니다, 왕복 차선입니다, 뭐 2차선입니다. 이걸 해서 4차선, 5차선, 6차선까지 차량의 차선의 개수를 1차선에서 뭐 차선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거고 이건 양방향이냐 아니냐 그리고 차선의 간격 폭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차선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꺾이는 부분의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뭐 도로에 맞는 차량 이동 경로를 만들 수 있고요. 밀집도는 차량의 개수겠죠. 사람이나 차량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혼잡하게 가게 할 거냐 조금 약하게 낮춰놓을게요. 그 다음에 좀 빨리 움직일 거냐 낮출 거냐 뭐 이렇게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오른손 차량의 밀집도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이거는 좌측 방향 우측 방향 뭐 반전하는 거고 저 바꾸는 거고 오른차선 왼차선이야 이거죠. 일본과 우리나라 다른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전은 차량의 반대 방향 바꿔주는 거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들을 여러 가지 해서 자동화시켜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모션을 걸어줄 수 있는 작업들을 이 보통이 자동화해서 하게 되고요. 뭐 사람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경로에서 캐릭터, 그다음에 역시 사람도 똑같이 자동차와 똑같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펜을 선택한 다음에 펜 툴에서 원하는 위치 이게 자꾸 넘어가네요. 자, 원하는 위치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는 경로가 만들어지고요. 좀 기다리면 멀티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애니메이션이니까 전경이나 사이트 맵에서 주로 이렇게 뭐 차량의 이동이라든가 교통수단, 그 다음에 사람 이동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 타입에서 멀티에서 이렇게 뭐 흑인, 한국인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한국인이라 나오고요. 일본이라면 일본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보통 동양인, 뭐 백인, 그다음에 흑인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백인하고 한국인 정도면은 그 의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이트가 이제 오피스냐, 거리냐, 아니면 뭐 여행이냐, 그럼 그 이동한 사람들이 캐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해변하면 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사이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의 의류의 복장을 바꿀 수 있는 도심에 있는 거면 오피스 모양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죠. 역시 자동차처럼 이 사람 경로도 너비를 조절해서 사람이 얼만큼 폭을 넓게 다닐 거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죠. 밀집도 역시 사람의 수입니다. 밀집도 수, 그 다음에 걷기 하는 모습을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스톱한 모션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걷기를 하면 원하는 위치에서 계속 다닐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외관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이 뷰를 꼭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어떤 공간이라든가 건물을 배치한 다음에 외관, 그러니까 익스테리어 부분을 할 때는 이 모션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경내에서 또 한 가지 있는 건 뭐 자전거도 한번 똑같은 건데요. 자전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약간 버그에서 다운율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조금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이게 넘어가서 튀기네요. 이게 다 좋긴 좋은데 이게 언열이랑 합쳐지면서 약간 버그율이 좀 심해진 것 같긴 해요. 아직 안정화 작업이 아직 베타 버전에 가깝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좀 다른 곳에도 한번 해볼게요. 계속 튀기네. 조금 온라인상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조금 아직까지 튀기는 경향이 있어서 따로따로 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잠깐 세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가는 특이한 현상이 좀 있어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커스텀 경로라고 있는데 이 커스텀 경로는 뭐 지정된 경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형태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다음번에 중급 과정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자기가 잡아주면 되고 조금 딜레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보다는 에픽으로 넘어간다 하면 조금 심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은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의 애니메이션 자동화 기능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아니고 지금 이거를 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새 파일에서 대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식물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건 기본 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가 선택돼서 움직일 수 있는 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얘는 로테이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지를 플레이트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지워집니다. 삭제라고 지형이라든가 대지를 제대로 만들 때 보통 얘를 삭제해버리고 기본 자연적인 요소라면 불러오는 요소는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메타리얼, 왼쪽에 메타리얼, 랜드스케이프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플레이트한 거, 아니면 락이라고 해서 약간 좀 이제 등고선이 있고 주름이 있는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적용할 때는 플레이트는 이렇게 끌어다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지형이 평판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플레이트는 이제 기본적인 잔디가 깔린 배경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똑같이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이제 럭키 들어오게 되면 약간 구릉지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자기가 지형을 만들기 때문에 대지를 보통 플레이트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기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보도블록보다는 이렇게 자연환경으로 해서 대지 작업을 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할 테니까 지금 이런 형태에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대지 편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대지 페인팅이라고 있는데 대지 페인팅 들어가 보면 대지가 그냥 기본 대지가 잔디로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군데군데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효과들을 주는 것들을 섞어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범위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고 잔디를 선택하면 잔디가 이렇게 확대해서 형성이 되겠죠. 또는 흙, 뭐 예를 들어서 자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을 어느 정도 줄여줄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케일에 맞고 투명도는 우리 포토샵에서 브러쉬 했던 것처럼 얼만큼 겹칠 거냐. 그래서 브러쉬 100% 놓는 것보다는 이걸 쉐이프라고 자전거로 되어 있는 거가 왜 이 명칭이 한글 번역에서는 자전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브러쉬 타입이에요. 그냥 뭐 서클 형태로 할 거냐, 아니면 얼룩처럼 군데군데 나오게 할 거냐, 브러쉬 타입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전거라는 오류인 것 같은데, 한글 버전에. 그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원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군데군데 얼룩지게 이렇게 매핑이 될 수 있는 대지의 매핑 종류겠죠. 그래서 보통 브러쉬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대지를 섞어가면서 매핑을 하게 됩니다. 보통 평판이든 지형을 만들든 쉽게 말해서 대지 페인팅은 지형에 높낮이를 주는 게 아니라 땅의 대지의 종류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브러쉬 페인팅 기법들이 모여져 있는 게 대지 페인팅이라는 항목에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입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항목에서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볼게요. 전체 메탈을 목록의 자연 요소 중에 뭐 보게 되면 다른 걸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 보면 해안가에 있는 모래라고 있으면 모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대체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 게 모래로 바뀌면서 확대를 해보면 자, 군데군데 섞이면서 모래, 해안가의 물의 결에 있는 모래로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쉐이프는 원형보다는 이렇게 군데군데 섞어주면서 하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메타리얼을 섞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지 편집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지형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감을 익히면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위에 올리기, 파내기, 그 다음에 강도,
노이즈, 무작위적인 굴곡,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맞추어 파내기는 조금 주변 사이트 대지가 너무 경계가 심하게 되면 그걸 조금 평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평판화, 상부에 있는 부분을 평편화하는 부분, 종류별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올리기부터 시작한 거나 낮추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스웨이프가 있어서 무조건 원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좀 거칠게 할 거냐 이렇게 하게 되고, 영역을 설정해서 20m짜리냐, 30m짜리냐. 보통 조금 맨 처음에는 크게 올리고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뭐 100m 이렇게 나오는데 뭐 75m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고, 500 들어가나 볼까요 한번. 160이 최고치네요. 160배. 그 다음에 강도 얼만큼 한 번에 강도를 확 올리게 할 거냐, 20% 정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강도에 따라 터치 강도에 따라 브러쉬 다루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다시 낮출 때는 내리기, 파이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지금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나온 부분하고 굴곡이 생기니까 이거를 약간 주변부의 파내기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너무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걸 완만하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주변 파내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시 원상복구해서 평탄화시키고 싶을 땐 긁어주면 문상대로 평탄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평편한 작업들이 되겠죠.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자, 지형들을 한번 대강 만들어 볼게요. 올리기 작업들을 해서 강도를 조금 높여서 먼 곳에 높이 올라갈수록 자갈이라든가 뭐 이런 산의 지형들을 섞을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이렇게 지그재그 200m에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스케일을 크게 해서 넓게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뭐 나무를 이따 심거나 그러면 되게 달라진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올리고 큰 산맥 하나 만들어주고, 다듬어서 지금 강도는 뭐냐면 좀 퍼지게 좀 다듬어 주는 거예요. 확 잘리는 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강도를 좀 낮출게요. 그래서 조금 너무 올랐다거나 정리, 그 다음에 안으로 좀 떨어뜨리는 부분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떨어지는 부분, 나중에 물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다운된데 조금 이렇게 경계가 생기게끔 완만하게 풀어주고,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높은 데 올려주고, 다시 내리기 해서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강도, 평판화 좀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가 있고, 얼룩 무늬로 해서 올려주게 되면 좀 올라가는 게 좀 얼룩얼룩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방법으로 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이즈는 지금 노이즈는 무작위로 바닥을 좀 울퉁불퉁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건 큰 사이즈가 아니고 작은 확대된 사이즈를 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뭐 10m, 20m 해서 조금 작업의 영역을 줄인 다음에 울퉁불퉁한 지형을 만들어 줄 때 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형들이 만들어졌고, 지형들을 통해서 대지 편집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지가 만들어지는 거 보고 다시 페인팅을 가서, 지금 보여드린 게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운율이 높아졌어요. 제가 2019를 지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는 다운이 전혀 안 됐, 다운이 됐네요. 다시 한번 켜야 될 것 같습니다.